자, 39번 한번 볼게요. 39번.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9번 문제고, 이런 식으로 정의된 뭔가 함수긴 하죠. 이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의 극값. 그럼 이제 일단 이게 극값을 가져야 하니까 미분을 하긴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미분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냥 미분하면 안 돼요. 왜냐? 저 안에 t에 대한 변수도 있지만 x에 대한 변수가 같이 있단 말이지. 잠깐만, 어디부터야? a부터야?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쓰셔야 되냐? 애초에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g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곱하기 ft의 4승 마이너스 ft 5승 dt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이거 x 빼기 t ft dt 이거 계산할 때 이 x ft를 따로 떼서 계산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왜냐? 여기에 있는 이 fx는 현서야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현서야 일어나. 여기 있는 이 fx는 이 적분 변수에 걸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밖으로 따로 빼야 됩니다. 이렇게 fx 곱하기 a부터 x까지 ft의 4승 dt 빼기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a에서 x까지 ft의 5승 dt 이렇게. 그래서 gx를 이렇게 따로따로 써볼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미분을 하는 거야. g 프라임 x 얘를 한번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얘를 구해보시면은 미분하고 미분 안하고, 그니까 f 프라임 x에다가 곱하기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 요게 나오겠고, 미분하고 미분 안하고 똑같아요. x 빼기 t ft랑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 x 대신에 그냥 fx가 들어있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얘를 미분 안 하고 미분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 미분하면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 fx의 4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최종 결과물로 fx의 5제곱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를 미분을 하시면 이 오른쪽만 미분하고 얘는 냅두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fx의 4제곱이 나오면서 fx의 5제곱이 나오겠다. 그 다음에 빼기 얘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얘를 미분하시면 뭐가 나오냐? ft의 5승을 미분한 거니까 여기 a부터 x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fx의 5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잘 보세요. 얘가 f 프라임 x 곱하기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요게 나옵니다.
그럼 얘를 한번 좀 다시 써볼 텐데, 이 값이 그래서 뭐가 되냐? f'x는 저거 계산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45 곱하기, 얘는 모르겠어. 그치? 모르겠으니까 그냥 두는 거야. a에서 x까지. ft의 4제곱 dt. 그럼 이게 뭐가 되냐? 15, 3, 5, 15. 그러면 3에 x 빼기 3, x 빼기 5.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놀랍게도. 잘 봐.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돼. 오직 하나의 극값이야. 오직 하나의 극값. 자, 여기서 이 자식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게. 얘는 뭐냐면 요렇게 x축이 있고요. 여기 a라는 게 있다고 쳐보자고. a에서부터 x라는 값까지 ft의 4제곱을 적분을 해야 돼. 근데 잘 봐. ft의 4제곱은요. 무조건 양수입니다. 맞나? ft의 4제곱은 죽었다 깨어나도 양수야. 또는 0이겠지. 0일 수는 있겠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ft의 4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반드시. 4제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실수 4제곱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a에서 x까지 ft의 4제곱을 적분을 하잖아. 잘 봐. ft의 4제곱은 무조건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거든. 그럼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을 적분하잖아. 그럼 얘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잘 봐. x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a부터 x까지 ft 4제곱 적분하면 이렇게 적분이 되니까 양수인 게 맞거든? 근데 만약에 x가 여기 있으면, x가 여기 있잖아.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있으면 a에서 x까지 적분하는 건 이거 그 역방향 적분이거든? 반대 방향 적분이란 말이야.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a부터 x까지 ft 4제곱 dt는 뭐가 나오겠냐? 이 부분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게 나올 겁니다. 자, 뭔 소리냐면 봐봐. 2부터 3까지 x제곱 플러스 1 dt, dx. 얘는 당연히 양수야. 왜냐? 이게 양수니까. 그지? 근데 3부터 2까지 x제곱 더하기 1 dx, 얘는 뭐가 되냐? 얘는 음수가 된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 거꾸로 돼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방향 바꾸려면 마이너스 붙이면서 위끝 아래끝 바꿔줘야 되잖아.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위에 있으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적분을 하면은 이 값이 양수가 나오겠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역방향으로 적분을 하면 이 값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은 그 정방향 값이 양수일 거니까. 반대로 한다는 건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위끝 아래끝 바꾼다는 거잖아.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되겠냐? 잘 보세요. 이 값은 경우가 3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x가 만약에 a보다 크면 이 값은 양수가 되고요. x가 만약에 a이면 이 값은 얼마가 되냐? 0이 되겠고, x가 만약에 a보다 작으면 이 값은 무조건 얼마가 되냐? 무조건 음수가 됩니다. 무조건 음수가 돼요. 이해되나? 이거 무슨 말인지? 자, 얘는 잘 봐. x가 a보다 크면 무조건 양수고요. 왜냐면 애초에 ft의 4제곱이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쨌든 x축보다 위쪽에 있는 함수일 거란 말이지. 그럼 a부터 이 a 뒤쪽에 있는 x까지 적분을 하면 이 위쪽 부분에 적분일 거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라는 거고,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건 당연히 0일 거고, 왜냐면 이거 위끝 아래끝 같으니까. 그 다음에 거꾸로 a에서 x까지 이렇게 뒤쪽으로 적분하면 당연히 음수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x에서 이렇게 적분한 게 양수일 테니까 반대로 적분하면 당연히 음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야, 이 값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봐봐. 얘는 지금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음수, 왼쪽에서 양수겠지.
얘는 뭐를 기준으로? 5를 기준으로 뭐 오른쪽에서 음수고 왼쪽에서 양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도 어떻게 돼? 3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음수고 오른쪽에서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봐봐. 극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야. 3이거나 5거나 A거나 이거 3개밖에 없어요. 왜냐? 극값이 되려면 미분 가능 함수니까 극값이 되려면 최소한 G'이 뭐가 나와야 돼? G'이 무조건 0이 나오긴 나와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G'이 이거거든. 얘가 0이 되는 경우의 수가 애초에 3이거나 5거나 A거나 3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3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극값이 오직 뭐래? 하나밖에 없다 그러지. 그럼 이 3개 중에 2개는 극값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A는 뭐겠어요? 3이거나 5겠죠. 이해되나? A가 3이거나 5가 된다면 G'X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얘를 마치 그냥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그냥 이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왜냐면 이거 지금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자, 극값이 되려면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극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G' 예를 들어서 C가 0이어야 되면서 C를 기준으로 좌우에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극값이 되려면. 그지? G'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G'의 부호. 아이고야. 근데 여기서 지금 0 되는 값이 3, 5, A 요렇게 3개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단 하나만 얘를 만족시켜야 돼요. 근데 0 되는 건 이미 3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3개인 건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A가 이제 5거나 3이면 당연히 2개겠죠. 그럼 이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 C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는 게 뭔가 있긴 있다는 거야.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호가 안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이 식이 어떻게 돼야 되겠냐. A가 5 또는 3이면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5야. 그럼 5를 기준으로 왼쪽도 음수고 오른쪽도 음수입니다. 왜냐면 양수 음수 곱하니까 왼쪽도 음수고 오른쪽도 음수일 거란 말이야. 잘 생각해봐. 이 녀석은 이 값 자체가 A를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고 오른쪽은 양수예요. 그쵸? 왼쪽은 음수 왼쪽은 음수고 오른쪽은 양수지. 그렇지. 왼쪽이 음수고 오른쪽이 양수. 그럼 만약에 A가 5가 되면 5가 지금 마치 2개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5에서 0 되는 게 2개 있어. 근데 얘도 5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0보다 작고 이 값도 5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0보다 작으니까 2개 곱하면 양수가 될 거라는 거지.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플러스니까 양수가 되겠다는 거. 그럼 어디서 극값 가지게 되냐? 3에서 극값을 가지게 되겠죠. 반대로 이게 만약에 3이라면 A가 5에서 극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헷갈리나? 사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 정방향이랑 역방향 적분이에요. X가 만약에 A보다 크면 양수, 이건 항상 양수니까 양수값을 적분했을 때 X가 A보다 크면 즉 이게 윗끝이 아랫끝보다 크면 적분값이 양수가 나오는 거고 얘네들이 같으면 0이 되는 거고 윗끝이 아랫끝보다 만약에 작다면 그러니까 거꾸로 적분하는 거면 음수가 나오겠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 A를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고요. 오른쪽은 양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A를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 근데 이게 극값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으려면 3, 5, A 중에 딱 하나만 극값이어야 되겠고 그럼 단 하나에서는 좌우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만 나머지에서는 좌우 부호가 안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겠죠. 이런 느낌으로다가 여기가 이제 5이면서 A인 거고 예를 들자면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그 값을 가지겠죠. 이게 만약에 G'X라고 했을 때 GX는 이쪽에서는 그 값을 가질 거야.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 값을 안 가질 거란 말이지. 왜냐면은 계속 증가하다가 증가하니까. 이거 마치 아프리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형태가. 그것처럼 나오게 하려면 이 A가 뭐가 돼야 되냐? 3이거나 5여야 된다 이거야. 그게 아니면 그 값이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진짜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적분값을 계산을 하실 때 양수값을 계산을 할 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 기준을
기준을 삼았을 때 그 기준으로부터 더 정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적분을 하느냐, 왼쪽으로 적분하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아, 딱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운 거, 이거 48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조금 쉬운 거. 얘들아, 지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48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 2, 3분 정도 줄게. 현수야, 일어나라. 일어나. 48번 해봐. 빡고 있어요. 어? 이게 어려워서 바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려운 것들을 좀 골라서 풀 거야. 몇 개. 어려운 거랑 좀 풀만한 거. 48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막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내가 이걸 갑자기 왜 했냐면 이거 3차 함수 아닙니다. 3차 함수 아니에요. 비유 관계만 생각해봐도 3차 함수 아니에요. 혹시나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그 염려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차 함수 아니잖아. 비유 관계 생각해봐. 그럼 1대 루트 3 나와야 되는데 이거 1이고 2인데 3차 함수 아니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3차 함수처럼 놓고 푸시면 안 되긴 해요. 원래라면. 그치? 맞죠? 3차 함수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야. 3차 함수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 원래 이제 고정이죠, 이거. 어떻게, 이거 밑에 그냥 그림 때려 그려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gx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느냐. g'x가 fx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gx는 fx의 한 부정적분일 거고, 또 사실 하나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 아까 전에 두 가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지. g-2가 0이다 까지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이용해가지고 사실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g-2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여기서의 함수값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0이겠다.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해놓고 해석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이거 그림 조금 잘못 그렸거든. 왜 잘못 그렸는지도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사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지냐 안 그려지냐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기억은 뭐 참이겠죠. G'2는 G' 얼마? 2, 그치? G'2는 여기라는 거니까 F2니까 F2는 0 당연히 맞겠고, 니은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아니겠죠, 그쵸? 극대값 아니겠고 변곡점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어디서 극대값 갖느냐? 여기 0에서 최대값 갖겠지. 이 이유는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최대최소 얘기할 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물론 그림을 그려보셔도 되지만 극값이 유일하게 있단 말이야. 유일한 극대값이에요. 유일한 극대값. 그러면 걔는 무조건 최대가 됩니다. 그쵸?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유일한 극값이야. 그럼 걔는 무조건 최대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왜 그림을 잘못 그렸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왜 잘못 그렸죠? 왜 잘못 그렸지? 여기가 높이가 정확히 같아야 되지. 맞나?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요렇게 오씨 높이가 같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 대칭적으로 생겼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적분한 값이 그냥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 얼마라는 소리냐면 0이라는 소리겠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g-2랑 g2가 함수값이 아이고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였으면 이제 뭐 실근이 두 개다 이렇게 문제를 내긴 냈을 건데 뭐 여기서는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도 좀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되기는 합니다. 이게 물론 뭐 대칭이라는 말이 없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대칭이라고 주고 할 거예요. 대칭인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쭉 적분을 해보시면은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대칭이랑 같을 거기 때문에 g2의 값이랑 g-2의 값이 같겠다.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하실 수 있으시면 베스트겠다. 자, 그 다음에 61번. 자, 좀 어려운 거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 좀 줄까? 시간 조금 드릴게요. 한 5분? 좀 어렵긴 합니다, 솔직히. 자,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요 접점을 찾는 게 일단은 1번 과제입니다. 세민아, 여기 풀어봐라. 이거 몇 번이야? 61번.
네? 이게 원이랑 여기 만나려면 접하죠. 공통접선. 공통접점.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어쩌면서 접선, 그러니까 거기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뭐 A, 이렇게 놓으면은 접선을 구해볼 수 있겠지. 근데 그 접선이 저 원에 대해서도 접선일 거 아니야? 딱 접하니까. 이제 원의 접선의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구하는 방법,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있긴 있었거든? 옛날에. 근데 이제 그걸로 하는 건 좀 힘들고요. 원의 접선의 제일 큰 성질이 뭔지 아나 혹시? 접선의 성질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수직. 중심에서 접점 내리면 얼마야? 그게 제일 중요해. 이걸 까먹었다고? 중심에 중심에서 접점에다 내리면 접선이랑 어떻게 돼야 돼? 수직이어야 되잖아. 그거 쓰면은 A가 나와요. 그럼 끝나. 이해돼? 뭔 말인지? 그거 근데 이거 어떻게 나와? A가 나오죠.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저 이차 함수를 통해서 나오잖아. 그치? 얘에다가 시키는 건데 이거 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그렇지. 다 했어. 그래. 이거 2 플러스 2분의 1 t제곱이잖아. 여기 뒤에 남아있는 게. 이거 지나야 되니까. 그게 뭐 지나야 돼? 0,2분의 3 지나야 된다 하면 t가 그냥 바로 나와. 오, 잘했네. 응? 얘는 이제 2분의 1 t제곱 그대로 와야죠.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오, 잘했다. 그럼 t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을 구해야 돼, 각. 각을 구해야죠. 왜냐면은, 야,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이 적분값에서 넓이 빼야지. 모르겠어? 어렵긴 합니다, 이거는. 어렵긴 해요. 여기에서 여기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원을 빼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긴 하지. 저 원의 방정식 어? 원의 방정식 중심이 보니까 해보자, 얘들아. 자,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이제 이런 식의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그냥 너네가 쓸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이 문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얘네들이 접한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럼 이 접하는 걸 조건으로 쓰시긴 쓰셔야 됩니다. 근데 두 도형이 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점에서 이 접하는 공통 접점에서의 접선이 똑같다는 말이거든. 그럼 뭐부터 구해보셔야 되냐? 우리 접점은 항상 어떻게 해? 접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접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놓아보냐면 A, 2분의 1 A제곱 이렇게 놓아볼게요.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 기울기가 그냥 A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차함수 요거니까. 이거 미분해서 A 집어넣으면 A가 나올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럼 얘를 이제 원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요렇게 선을 그어주면 이게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된단 말이야. 맞나?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내리면 이 선은 접선이랑 수직입니다. 이런 성질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 A 빼기 0분의 2분의 1 A제곱 빼기 2분의 3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원래 이 기울기가 A였으니까 얘 기울기는 수직이면 마이너스 A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A 약분 되면서 2분의 1 A제곱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3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2분의 3 넘어가면. 그치? 그럼 A는 뭐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그냥.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라는 소리냐? 이 점의 좌표가 1,2분의 1이라는 겁니다. 얘가 1,2분의 1.
그럼 이제 이 반대편도 똑같겠지. 얘가 대칭이니까 이 반대편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 잘 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건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넓이를 구하는 방법. 나는 무엇을 택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서 요 부채꼴의 넓이를 빼겠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에서 부채꼴을 뺄 거야.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이 중심 각의 크기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시냐? 사실은 코사인 법칙 쓰는 거죠. 뭔 소리냐?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이 길이 알면 코사인 법칙 쓰면 각도 나오잖아. 맞나? 맞잖아. 아니, 여러분 이제 수능 1년 안 남았죠? 이거 A, B, C면은 여기 각 구할 수 있잖아. 코사인 법칙 쓰면. 맞아요? 아니, 물론 코사인 법칙 안 써도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기억나나? 기억나? 이거? 코사인 법칙? 이렇게 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잖아. 그럼 세타가 나온다고. 하하. 근데 여기 길이를 이제 구해보시면은 이게 1,2분의 1이고 해서 여기가 이제 루트 2, 여기가 이제 2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 길이가. 그렇지?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1 대 루트 2잖아. 그럼 여기 몇 도라는 거야? 그냥 90도라는 거야, 바로. 코사인 법칙 뭐 안 써도 됩니다. 뭐 당연히 안 써도 되게 나오겠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이 길이를 구할 생각을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코사인 법칙 써야 어쨌든 각을 구하니까. 근데 길이 구해놓고 보니까 굳이 코사인 법칙 안 써도 내가 알고 있는 삼각비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대1 대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루트 2, 루트 2. 그러면 요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겠지. 반지름 길이 얼마라는 거야? 루트 2라는 거잖아. 반지름 길이 루트 2면서 여기가 90도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실 수 있겠고, 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직선에서 뭐 요거 빼시거나 아니면은 이 사다리꼴 넓이에서 0부터 뭐 여기까지 1까지 2분의 1 x제곱 적분한 거 빼시면 되겠죠.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 뭐 다른 방법도 뭐 널리고 널렸어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만 나는 뭐 이렇게 이제 해보겠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몇 명이지? 자, 그 다음에 뭘 풀어보지? 바로 뒤에 63번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63입니다) 63.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면은, 일단 뭐 당연히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저 fx를 먼저 그려주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x의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0이랑 이제 근 두 개가 뭐가 나오냐면은,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 그래프가 뭐 대충 어떻게 생겼냐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x축을 기준으로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나 보지? 그죠? 요게 이제 fx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여야 돼? 0이어야 되겠지. 제가 이걸 좀 더 아래에 그린 반대인가? 반대네요. x가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고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 저거 두 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치? 요게 이제 fx의 형태일 거고. 자, 근데 이제 밑에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 fx랑 저 gx가 두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근데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기본적으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4 곱하기 절대값 x 더하기 k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k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지. 근데 이거 지금 x축의 위치와 y축의 위치가 여기에 이렇게 딱 있단 말이지. 요렇게. 그럼 저 4 곱하기 절대값 x 더하기 k랑 fx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그림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겠냐? 얘가 쭉 내려가서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접하고 위에서는 여기서는 요렇게 만나야 되겠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지금 fx가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근을 구해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지금 0,0을 지나고 무조건 그 다음에 y축이 여기에 있으면서 이 4 곱하기 절대값 x 더하기 k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무조건 이 꼭지점이 어디가 되냐? 0,k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0,k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V 모양으로 생긴 애 중에서 얘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밖에 없을 거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k를 찾기 위해서는 뭘 하시면 되겠느냐? 기울기가 4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그 지점에서의 접선 구하시면 k값이 나오겠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넓이는 뭐 그냥 따로 계산해야지. fx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시고 따로따로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그냥 fx 빼기 gx를 계산을 할 건데 얘가 0을 기준으로 좌우 부호가 반대가 될 거니까 이 점을 구하시고 예를 들어 이 점이 뭐 알파고 이 접점이 예를 들어 베타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구해야 하는 계산 값은 계산을 안 할게요. 알파부터 0까지 fx에서 gx를 뺄 건데 저 gx를 뺄 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x 더하기 k dx 얘를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접점까지는 0부터 베타까지는 fx에서 뭘 빼셔야 되냐면 4x 더하기 k를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뺀 값을 적분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기함수 관련된 거 하나만 해볼게요. 어디를 하시냐면 25번. 하세요. 25번.
AB는 구현. 무슨 일이죠 이게? 다시 뭐 어떻게 했어? 연속.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응. 0 넣지 그냥. 뭐 넣으면 어. 그쵸.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미분 가능이래잖아. 프라임이 어때야 돼? 그러니까 0에서의 미분 개수랑 4에서의 미분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맞나? F'M 4가 F'M 0이랑 같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이 미분 개수랑 여기 미분 개수랑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딱 가서 이쁘게 붙겠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같아야죠. 그러면 AB가 나옵니다. 그냥 이거 음. 0 넣고 받았으면 6 해봤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거 두 개는 똑같은 식이 나올 거야, 계산을 하면. 이게 아니라 미분 가능한 걸 안 썼잖아. 아, 예. 자, 미분 가능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네. 스무스 연결돼야 되지. 근데 이곳의 미분 개수는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죠? 네. 얘의 미분 개수는 F 프라임 0이랑 그래. F 프라임 4 플러스. 그렇지. 아니, 그게 플러스가 아니야. 그냥 똑같아야지. 아, 그냥 똑같아요. 왜냐면 얘가 그대로 달라붙자. 이거는 얘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아, 네. 기울기는 그대로 상수 달라붙어야지. 없어지. 그쵸, 그쵸. 어. 미분 그렇게 하면서 자, 이거 한번 풀어 보겠는데, 얘가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그 주기함수 또는 이제 뭐 계단함수라고도 불러요. 이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주기함수랑 살짝 다른 그런 느낌의 함수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아마 뭐 어떤 것부터 하셨을 거냐면은 F4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저기다가 딱 0을 집어 넣으시면 무슨 식이 나오냐? F4는 F0 더하기 16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결국은 여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똑같이 붙어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주기가 4씩 가서 16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곳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냐? F0이 여기였다면 만약에 여기가 0, F0이라면 뭐 0이긴 하죠. 정확하게 여기가 0,0이니까 여기 4, 얼마를 지나야 되냐? 16을 무조건 지나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4를 넣었을 때 이렇게 된다. 즉 64 더하기 16A 더하기 4B가 16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4A 더하기 B가 얼마냐 이거? 4로 나누면 16, 4,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지? 이렇게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왔어. 근데 모르는 게 두 개잖아. 식을 하나 더 찾으셔야 돼. 그 식은 어디서 나오냐? 저 미분 가능하다에서 나옵니다.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얘가 어쨌든 오른쪽으로 4, 위로 16만큼 가서 달라붙을 텐데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이곳이 스무스하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소리겠고 이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의 미분계수, 즉 좌미분계수는 뭐가 될 거냐면 F'4가 될 거고요. 요 4라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우미분계수는 사실 얘는 뭐야? 이 모양이 여기로 그대로 갖다 붙은 거잖아. 그럼 이 우미분계수는 뭐가 되겠어? F'0이 되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는 식이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은 3x 제곱이니까 3, 4, 16, 48 더하기 8a 더하기 b가 뭐가 되냐면은 b가 되겠네요.
맞나 이거? 계산 제대로 했냐? 그럼 A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 맞나? 그럼 B가 12인가? 그쵸. 다 했죠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4에서 7까지 적분을 하래. 4에서 7까지. 4에서 여기 뭐 한 7 여기쯤까지 적분을 하랍니다. 그럼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시냐? 네모박스 이용을 하면 되겠죠. 요 네모박스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냐면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16이니까 48이야. 이 48에다가 요만큼을 더해야 되겠는데 얘는 이제 어디겠냐? 0에서부터 3까지 적분한 값이 얘랑 똑같겠죠. 맞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0부터 아이고 4부터 7까지 fx dx 이 값은 뭐가 될 거냐면 48에다가 0부터 3까지 fx dx를 적분한 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잘 모르겠으면 식으로 한번 보시면은 얘는 4부터 7까지 f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의 x 빼기 4 더하기 16 dx 요렇게도 써볼 수가 있거든. 저 주어져 있는 식을 좀 이용을 해보자면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16은 그냥 4에서 7까지 16 dx 얘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4에서 7까지 fx 빼기 4 dx 얘를 계산하는 거랑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겠다. 이게 지금 사실 내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완전 똑같은 건데 그냥 식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냐면 48이겠고 얘 같은 경우는 4에서 7까지 f를 x 빼기 4만큼 이동한 걸 구하라고 하니까 0에서 3까지 fx를 적분한 거랑 으악 똑같겠다 이거야. 식으로 봐도 저렇게 되고 뭐 도형으로 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거속시 문제 하나만 풀고 마칠게요. 86번 요거 풀고 마칠게. 자, 출발하고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답니다. 자, 출발 후라는 건 당연히 t가 0보다 큰, 즉 시간은 0초 이상이란 뜻이겠고요. 자, 저거 그림을 한번 보니까 근이 몇 개가 있냐? 총 4개가 있어요. 4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0, 1, A, 2A이고요. 여기에서 A는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양수는 아니고 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겠냐? 여기가 0, 1, A, 2A. 요런 느낌으로 되면 안 되겠지. 이러면 안 될 거야. 왜냐? 자, 지금 얘가 그럼 VT 그래프거든? 근데 이 VT 그래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출발 후에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꿔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운동 방향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잘 생각해봐. 운동 방향은 VT의 부호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VT가 양수면 앞으로 가는 거고, VT가 음수면은 뒤로 가는 거야.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VT라는 함수가, 부호가 단 한 번만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0과 1과 A와 2A가 전부 다 다르면,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부호가
무려 3번이나 바뀌어요. 0일 때는 뭐 제외하니까 부호가 무려 3번이나 바뀐다 이거야. 그럼 최소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냐? 얘네들 중에서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A가 한번 0이라고 해볼게요. A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VT의 그래프는 VT의 식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T 3승 T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VT가. 그 말은 이 VT라는 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냐면은 아프리카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겠죠. 그럼 이건 어때? 출발 후에니까. 자, 여러분 출발 후입니다. 그러니까 0초 이후만 보는 거예요. 0초 이후에 앞으로 가다가 딱 한 번만 바꾸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생겼어야 됐다 이거야. 그럼 A가 0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되면 돼? A가 뭐 1일 수도 있겠죠. A가 1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VT가 어떻게 되냐? 왜 그러냐면 물론 이건 당연히 하나씩 다 해보셔야 되긴 합니다. T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T 빼기 2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이때는 그림이 어떻게 되겠냐? 여기가 T축이고 0을 지난 다음에 0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맞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야. 그럼 이때도 어때? 방향은 한 번밖에 안 바꿉니다. 왜냐면 양수 여기서 이제 음수가 되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 이거 지금? 그럼 세 번째 경우에 A가 뭐일 수가 있겠냐? A가 2분의 1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2A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이해되나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 세 개가 다 다르면 안 된다는 거야 최소한.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 다 다르진 않더라도 뭔가 똑같은 게 하나씩은 존재해야 된다. 바로 이 소리가 되겠고. 그럼 VT의 값이 마이너스 T 빼기 1의 제곱 T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면서 그림이 0 지나고 2분의 1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 이렇게. 셋 다 가능합니다. 그죠? 셋 다 방향은 한 번만 바뀌는 게 맞아요. 0초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0에서 2까지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은 그냥 0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의 최대값 구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절대값의 최대값이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서 구하면 끝이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운동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VT의 부호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돼 있으면 당연히 안 될 거니까 이 중에서 겹치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되겠다. 요거를 파악을 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씨. 이거 왜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잠깐만. 당황스럽네.